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덕수 총리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어제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를 방문했다가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혹시 유족분들께 와서 어떤 말씀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장관 사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총리님? 그래서 여러 번 발표했으니까요. 네, 먼저 전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예정된 일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정된 일정은 아닌지는 몰라도 그 총리께서 사전에 아마 그 총리실 사람들이 쭉 이제 조율을 다 합니다. 예. 그 일국의 총리가 그냥 뭐 아무 예고도 없이 들리지는 않고요. 예. 이게 사실은 차라리 안 가시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그동안 이제 말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또 최근에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이게 이태원 참사 후유증으로 이제 치료를 받던 학생이 예. 참 이게 또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이게 공감하지는 못할지언정 이게 정말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발언을 일국의 총리께서 해가지고 또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얼마나 남겼습니까? 네. 어제 왜 갔죠? 저는 왜 갔는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행태를 보였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이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들 남겨져 있는 유가족들 또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예. 정말로 아쉽고 또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유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 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유족들의 마음을 안아주는 게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겠지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가슴 아픈 사연들을 모든 뭐 정부의 관계자에서부터 국민 모두가 함께 안아주고 위로하고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전에도 국회로 가족들께서 이렇게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다 만나셨고 저는 들어가서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네. 그 당시에 다른 일정이 이렇게 당정 협의가 있고 그래서 잠깐 나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많은 이야기를 좀 듣고 저희가 안을 수 있는 거 안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저는 다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자주 다뤄지는 이유는 아마 계속 무적이 됐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 뭐 한덕수 총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고요. 근데 어제 여당에서 또 뭐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사 영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국민의힘의 의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신 김상훈 의원이 참사를 영업에 비유를 합니다. 예. 영업이 뭡니까?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죽은 아이들을 가지고 부모들이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정치라는 것이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가슴 아픈 이 사연들을 어루만져 주고 뭔가 이렇게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정치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처를 헤집어 가지고 그 소금을 뿌리는 네. 이런 짓을 우리 정치가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하고 있다. 정말로 저는 같이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게 정말 부끄럽고 이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한 사람들이 없게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참사 영업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리고 일국의 총리도 어제 가가지고 달랑 30초 수고하세요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장관이라는 사람은 재난안전총괄 장관이라는 사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숱한 시련과 막말을 쏟아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통해서 예.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돌아가신 분들 억울하지 않도록 남아있는 분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정치권이 더 분발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님께 정확하게 좀 알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적인 영업이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할 때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예. 같이 회의 자리에 있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비상대책 회의할 때 이 유족들 또 세상을 떠나신 이 안타까운 분들 어떤 국민이 참 안타까워하지 않고 또 위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는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건건이 있기만 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유족들을 위하고 또 떠나신 분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치적인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예. 마치 지금 전 의원님께서 그 가족들이나 떠나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49제가 있으셨잖아요. 네. 여기에도 10시에 가족들이 하셨습니다. 네. 아무도 여야 누구도 오지 말라 그러셨던 겁니다. 이게 2시에 또 7개 종단이 예. 49제를 종단이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정치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녁에 6시인가 5시인가부터 했어요. 이게 정치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추모하는 것도 전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정말 아플 때 아파할 때 아파하고 또 이런 부분을 정치권이 어떻게 수습하고 위로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좋지만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정치적인 이득을 가지고 이거를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뭐 이게 정치적인 영업이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했거나 아니면 피해 보신 분들을 향해서 정치적인 영업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비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에도 그러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현장에 없으셨기 때문에 전 의원님한테 그 부분은 좀 수정해 이렇게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그럼 의원님. 참사를 영업으로 이용하는 사람 또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달라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을 해보죠.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물론 그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치적으로 참사를 영업에 이용하는 사람,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그거 뭐 여기서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킬 텐데 정말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국민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정말 큰일 나실 말씀을 아닙니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보다는 정치적인 이득으로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가담돼 있는 거 아닙니까? 때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냐니까요. 그 분명히 다 알고 아니 계시잖아요. 국민들이 알게끔 말씀을 해주세요. 국민들이 알게끔. 굳이 그런 분들 입에 오르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나쁜 세력들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이상민 장관, 일국의 국무총리, 그리고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이라는 분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해야 될 시기에 참사를 영업에 이용한다, 온갖 망언과 극언들을 일삼고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설사 참사를 영업으로 이용을 하고 또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국민들이 뻔히 보는 마이크 앞에서 또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해야 돼서요. 신현영 의원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참사 당시에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갔던 사실이 알려진 건데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현장에 발생했을 때 서울에 있는 여러 디맷이라고 하는 응급의료 팀들의 여러 병원들이 현장에 갔고요. 경기팀은 나중에 호출을 받고 추후 수습하는 반으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명지병원의 디맷팀과 같이 가게 된 거고요.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의사 출신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아침에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나왔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의사로서 그 현장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상황 판단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본인 차로 전 가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디맷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을 운송하고 함께 가는 이 차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빨리 갔어야지요. 신원영 의원 집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여길 들러서 여기보다도 더 멀리 있는 차가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구조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을 거기 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을 구조를 못 받은 그런 경우를 상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오라고 했었을 때 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특권과 반칙을 이용한 거다. 예. 갑질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예. 아마 여기에 그 또 가셔가지고 또 장관차를 이용했느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오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15분 만에 또 떠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 국조특위위원은 사퇴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일단 신현영 의원은 의사 예.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명지병원, 이 명지병원의 의사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 평상시에 이제 코로나 이 방역할 때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예. 사실은 민주당 내에 여러 의원들한테도 박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KTX를 타고 가다가 응급 환자를 이제 그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목숨을 구한 사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미담이라든지 모범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조금 이제 좀 곤욕을 좀 치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시간에 말하자면 의사로서 뭔가 이게 도움이 되려고 이제 했던 건데 조금 아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전에 신현영 의원이 보여왔던 그 진정성이나 그런 모습들을 좀 저희들은 이제 곁에서 봐가지고 잘 알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좀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워낙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네. 또 의사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볼 때 조금 그 부족함이 좀 있었을지는 몰라도 예. 좀 안타깝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조심히 하신 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의 정치적인 말을 삼가해야지요. 지금 신원영 의원의 신분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차를 불러서 함께 타고 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정치적인 말을 하지 않았었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적인 말에 대한 책임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원영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신현영 의원 스스로도 아마 좀 부적절했고 판단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정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전체 회의가 있었고요. 여당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인 채택을 했고 내일부터 현장 조사가 진행이 네, 되죠. 네. 그럼 일단 현장 조사는 뭐 지금 예산안이 안 됐기 때문에 야당끼리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문 발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언제든지 그 올라타시면 되도록 네.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할 때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1월 7일까지입니다. 예. 지금 오늘이 벌써 20일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1월 7일이면 예산안이 언제 합의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 뭐 예산안 합의하는 거 기다렸다가 국정조사는 지금 합의가 돼 있는 게 1월 7일인데 끝나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개문발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양당의 원내대표께서 우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국정조사를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 제출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의는 누구로 하고 현장은 어디로 둘러보고 청문회는 언제 하고 이걸 다 하려면 한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름 정도면은 합의할 당시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면 어차피 보름 정도의 국정조사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예산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발 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당장 1월 7일이면 국정조사가 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네. 국회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국정조사는 개문발차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문은 열려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순서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 끝나고 나면 국정조사를 들어가자 해서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로 잡았습니다. 네. 국정조사 가능한 빨리 해야지요. 네. 그러나 이 합의문 1번 다항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일의 순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 처리가 지금 여당만 잘못입니까? 야당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50대 50이 책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빨리 예산을 마무리하고 이 부분 하는 게 맞죠, 약속대로. 그리고 네. 국정조사 지금 수사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주일 늦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늦으면 늦은 대로 또 여야가 합의하면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안도 합의를 안 해주면서 이것도 합의문을 깨고 일을 한다. 이건 정치적으로요.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월 7일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문발차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대방이 탑승을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네. 사이에 탑승하기 전까지 이제 정해져 있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네. 매년 하거든요.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대개의 경우 100이면 100, 10이면 10, 집권 여당이 막 안절부절합니다. 네. 집권 여당이 발을 동동 구르죠. 어떻게든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 이게 집권 여당이 그냥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안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이게 발을 동동 구르는 쪽은 야당입니다, 야당. 오히려 여당이잖아요. 그냥 뭐 이 별 의지도 없어요, 지금.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국회의장께서 경찰국 예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네. 예비비로 먼저 쓰고 난 뒤에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편성해서 쓰든지 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예산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법인세도 1% 내려가지고 중재안을 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1%긴 하지만 법인세를 인하시켜가지고 시장에 충분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경제는 심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시장에 던지는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안 받습니다. 이게 오히려 야당이 지금 예산안 통과시키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지금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이러고 있는데 여당은 아무런 미동조차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의원님이 좀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증인 문제를
지금 단독으로 해서 막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합의, 아니 국조를 한 역사 이래 네. 여야 합의 안 해서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수로 다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소수잖아요. 지금 다수가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네. 의회의 모든 권력은 민주당한테 있습니다.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지요. 지금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도 협의 없이 막 하고 뭐 모든 걸 지금 다 일방적으로 처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문 열려 있으니 올라타라? 아니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갑질이 세상에. 기차가 올라가 문도 안 닫고 출발하는 그 기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걸 좀 민주당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예산은 뭐 더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법인세 네. 세계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전투할 때는 사단이 나가는 것이고 연대가 나가고 대대가 나가잖아요. 군대 네. 단위가. 경제 전쟁에선 기업 단위가 나가는 겁니다. 대기업이 나가고 중소기업이 나가고 중견기업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큰 이 기업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법인세가 높은 겁니다. 대만이 20%예요. 네. 우리가 27.5%잖아요. 반도체 지금 우리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뒤처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계 경쟁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리스크가 크니까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좀 데려와 이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법인세가 높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서 우리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 늦추자는 거고 예.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어떻게 했느냐 3%를 내리고 2년 유예해서 가자라고 중재안을 냈는데 이걸 안 받은 게 민주당이에요 지금.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1%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경찰국, 예. 두 번째 인사검증단. 그 법인세는 그럼 되는 겁니까? 합의가 됐습니까? 아니 그 부분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어.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영 안 하는 것이 이 경찰국하고 인사검증단이에요. 예. 새 정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령 체계에서 이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미 여기 인원들이 가가지고 일을 수행을 하고 있고 네. 지금 급여든 경비든 다 지출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기관을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비비로 쓰라는 거잖아요. 네. 아니 본항목이 있는데 왜 예비비로 쓰게 합니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짧게 한 말씀씩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또 야당 탓을 합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은 최종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는 것이죠. 집권 여당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법인세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효 세율을 따지면 대한민국이 법인세가 중간 OECD 기준으로 하면 중간보다 낮은 겁니다. 지금 27.5%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효 세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미 대기업의 감세를 통해 가지고 낙수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동의가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그 옛날 옛적 이야기에 지금 네.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마치 법인세가 높아가지고 세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삼성, LG, 현대, SK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셔가지고 삼성, LG, SK, 현대 사람들 만나보세요. 법인세 25에서 22%로 낮춰주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법인세 3%에 목숨을 걸고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경쟁을 못할 처지의 그런 대한민국 기업들이 아니고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해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법인세 3% 내려주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수준인데 이걸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 되는 것처럼 국민 여론을 현혹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경찰국, 법무부 인사선거관리단은 저희가 이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데 시행령 고쳐가지고 조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놨는데 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일단 돈을 써라. 예산 쓰고 난 뒤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은 그때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자. 돈 써라고
이미 이 전부 다 예산해봐야 5억입니다. 5억. 예. 전체 640조 예산 중에 5억을 지금 집권 여당이 예비비를 가지고 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집권 여당이 조금 더 포용력 있는 울타리가 넓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이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서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 의원님 말씀을 주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실효세율 얘기를 한 개씩 이야기합시다. 너무 길잖아요. 아니, 세 개를 지금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의원님께서 세 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린 전 의원님이 겁니다. 세 개를 얘기해서 제가 반론을 좀 기자님 제가 체결하겠습니다. 조금만 덧붙여드리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주제를 했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실효세율 얘기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법인세나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네. 실효세율 이야기하면 연금 같은 경우를 기업과 개인이 내잖아요. 네. 외국은 이게 18%, 20%씩 내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것까지 포함한 실효세율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초부자 감세 얘기하는데 아니 대기업이 무슨 초부자입니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을 많이 받는 개인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겠어요. 기업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여기 초부자라고 하면 안 돼요. 법인이에요. 국가를 대리해서 나와 싸우고 있는 경제에서의 전쟁 주체 단이란 말이죠. 여기를 초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초부자 감사 얘기했으면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는 왜 1%, 2%씩을 내렸습니까? 지금 아주 잘못된 이념에 바이어스 돼가지고 네. 이걸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비비 얘기하시는데 예비비는요, 천재지변이나 딱 항목에 지정돼 있는 것이지 이러한 부처 운영하는데 예비비를 갖다 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경찰국이나 인사검증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다 검토해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민정에서 얼마나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거를 개혁적 차원에서 떼내가지고 미국의 FBI 밑에 갖다 놨듯이 이런 인사검증국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못 주겠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가 운영하는 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대선불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발목 잡기인데 이게 5억 1,000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상적인 정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는 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 그 국가 경영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실효세율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구간별로 이제 세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25%, 22%, 20%, 10%. 근데 대부분의 비교 대상에 있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단일 세율로 해가지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단일 세율로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27.5%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 국세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국세 지방세를 같이 해가지고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꼼꼼하게 봐야지 비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초부자 감세 말씀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법인이 한 80만 개 되지 않습니까? 80만 개 중에서 지금 25%에서 22%로 그 법인세를 내리고자 하는 이 부분에 영업이익 3천억 이상을 과세 표준을 하게 되면 80만 개 법인 중에서 103개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103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초부자 감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5억 1천만 원인데 저희들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먼저 쓰시라니까요. 이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부대 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먼저 쓰시고 난 뒤에 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써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중앙부처를 드리는 것이죠. 운영하면서 예비비를 쓴 선례가 없습니다. 왜 어느 나라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아니, 왜 없습니까? 비상사태가 오거나 취소 왜 아이고, 없습니까? 만들라는 건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초부자 감사 얘기하는데 사단이 많습니다, 그거는. 군단이 가지는 포가 있고 사단이 가지는 포가 있고 소대가 가지는 병기가 있습니다. 지금 103개가 지금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155mm 이런 큰 포가 필요한 거예요. 소대는 기관총 같은 경우 소총이 필요한 것이고 수류탄이. 자, 그러니 그 기업의 규모에 맞게 그래서 구간도 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여기에 맞는 전쟁의 무기를
들려줘야지. 아니 무슨 이 100세계 기업이 초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민주당의 이야기를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큰 기업은 큰 기업의 나름대로 나가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한국에 들어오는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추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개 중에 그러니까 예. 잠깐만요. 지금 짧게 한 말씀만 국회의장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세제 전문가입니다. 세제실장을 하셨잖아요. 예. 오죽했으면 3% 내리고 2년 유예해서 가자고 내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1%까지 나온 그거는 거고요. 이제 3% 내려봐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1% 정도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시장의 메시지로 보내자 이런 측면에서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LG, 현대, SK 만나보세요. 이분들이 3% 가지고 법인세가 25%래 가지고 세계에서 경쟁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기업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분들 많습니다. 저 경제단체도 연락이 오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신문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신문 보십시오. 왜 우리는 관심도 없는 걸 가지고 정치권을 그렇게 싸우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대기업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알겠습니다. 예산안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예,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산안 얘기를 했는데 하나씩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정부 예산안 중에 예비비가 5조 5천억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경찰국 예산 네. 5억이면 사실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법인세든 경찰국 예산이든 이게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쓸까가 아니라 당의 정체성이나 어떤 정부의 정책 상징 같은 걸로 그냥 양당이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국회의장님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 출신의 의장이시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편을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번 중재안을 보게 되면 민주당 편을 안 들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 1%로 해가지고 2년이니까 3년 유예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가지고서 경찰국하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일단 쓰기는 했는데 다 풀어준 겁니다. 전부 국민의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회의장, 네. 국회 수장이 제시한 중재안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이 받았습니다. 그걸 네. 대승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집권 여당이 이걸 수용을 안 합니다. 저는 이게 유승민 의원 몰아내고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하더니 이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중재안 정도는 받는 그런 포용력을 좀 보여야 되는데 네. 너무 이렇게 이게 속 좁게 이게 마음 좁게 이 포용력 없이 지금 국회를 운영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네.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진하게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의원님 짧게 하셔야 통계조작 의혹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권을 국민들께 윤석열 정부한테 맡겼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 운영하는 틀들은 대통령령이나 이런 법률 체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 했었을 때 이런 거 안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경찰국을 만들고 지금 현재 인사검증단을 민정을 떼가지고 백화투로 빼서 놓고 운영하고 있는 건데 민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 한다면 이게 민정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조국 같은 민정수석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떼가지고 깨끗하게 처리를 하자. 이래서 만드는 이 조직을 인정을 못하니 예비비 쓰라는 거잖아요. 예.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정부를 부정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쓰라는데도 왜 못 씁니까? 쓰시라니까.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쓰라고 그러니까 예비비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에 있어서 이거 준비된 녹취가 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그 논란이 됐던 건데 최근에 감사원이 그 통계 조작, 뭐 왜곡 의혹을 좀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마지막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건 뿐만이 아니라 다르다고 수치로 생각합니다. 따진다라고 하면은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위 매매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 그렇게 통계가 말을 복잡하게 국가 하실.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2분 정도씩 발언 기회를 드릴 건데 길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국회처럼 마이크를 끌 수도 있습니다. 통계는 국가 자산이에요. 이 통계가 정확해야 정책도 정확하게 갈 수 있고 대한민국 미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기초적인 자료조차 문제가 있으면 되겠어요? 여론조사할 때 통계 표본 뽑을 때 한 표에 한 샘플 잘못됐었을 때 당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에서 이 통계를 조작한 거예요. 김현미 장관이 방금 저걸 보셨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11%로 발표를 했는데 국민은행에 이 주택을 내고 있는 이 통계 자료에 의해 보면 52.7%가 올랐다 그랬거든요. 예. 한국감정원은 여기는 57.6%가 올랐다 그랬어요. 40%가 넘는 차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이제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수경 청장이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데 13개월인가 남겨놨는데 이분을 갈아쳤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떠나면서 황수경 청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다라고 하면서 떠나면서 울먹이면서 얘기한 분이 말 듣지 않고 통계 원칙을 지키려고 했었던 황수경 청장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소득주 성장, 뭐 아파트, 부동산 모든 곳에 지금 다 이게 조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런 거야말로 국가 파괴 행위입니다. 예. 확정된 건 아니고 감사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중이니까. 예. 예. 대한민국 수준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을 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도 않죠.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네. 바라보는 관점, 시기, 그다음에 저 샘플링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틀립니다. 네. 조금 전에 김현미 장관은 이제 중위 매매 가격을 이야기를 하던데 저것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고 또 시세를 주도하는 아파트끼리 모아가지고 하는 거 틀리고 전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이지 네. 그걸 가지고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자꾸만 왜 이런 일에 계속해서 매달려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지금 차고 넘치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일들에 자꾸만 매몰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 통계가 왜곡이 됐다면 당장 저부터 머리띠 묶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자꾸만 정쟁의 가지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국가 경영은 좀 하지 않았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특히 감사원 예.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예. 그런 감사원을 그러시면 감사원에서 해명을 하면 됩니다. 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아니하고 감사원 보고 자꾸 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네.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가가지고 왜 이랬는지 정확하게 해명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지금 현재 정치 보복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감사원이 예. 지금 날 새는 줄 모르고 이게 이 허구한 날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권 바뀌었을 뿐인데 해양경찰청, 외교부, 국정원, 통일부 이번에는 또 저 국토교통부까지 입장 다 바꿔가지고 저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예. 참 이게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풀샷이 하겠습니다. 잡혀있죠. 끝내달라는 시도입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